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4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ND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잠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코드를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보여드렸었죠. 그 행렬 만들기. 그러니까 ND 어레이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NP 어레이를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자료형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nt라고 쓰면은 A의 D 타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int 64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롯이라고 쓰면은 플롯 64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플롯 32, 그러니까 싱글이죠. C 언어로 따지자면 싱글에 해당되는 건데 플롯 32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썼더니만 에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따옴표로 감쌌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 numpy 플롯 32라는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A를 만들어 놨죠. 제가 여기다가 B는 A라고 쓰는 거랑 그 다음에 B는 numpy의 as array라고 쓰는 것, 여기 C라고 해야겠네요. as array라고 쓰는 것, 그 다음에 D는 np array라고 쓰는 것. 자, B랑 C는 이 A를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A의 0,0을 100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D나 C를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A랑 B랑 C랑 공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뷰를 반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데 다른 모습으로 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긴 것도 똑같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객체를 공유하는 그런 뷰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as 타입이란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as 타입. 그러니까 A의 자료형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s 타입 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썼었죠. as 타입에 원래는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요. int를 지정을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되죠. 잠시만요. 제가 A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그리고 자, as 타입을 하면 as 타입은 뷰를 반하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D 타입을 보면은 int가 반환된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쓰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A에 제가 0,0을 100으로 바꾼다고 해서 2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뷰를 반하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반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필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객체를 공유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넘파이가 아니죠? 리스트가 참조형일 때 생겼던 문제가 넘파이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인 여기 행렬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NP 어레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값으로 채워진 행렬.
일정한 값으로 채워진 행렬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요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numPy를 다루다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as 타입은 ND 어레이의 메서드입니다. 그렇죠? a.as 타입이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여기 as array 같은 경우는 numpy의 어떤 함수죠. 그래서 자, 저도 이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는 numpy의 as 타입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py의 as 타입이 numpy에는 as 타입이라는 게 없죠. numpy에는 as 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메서드인지 numpy의 함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이건 사실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쓰다가 이런 식으로 쓰다가 아 이거 아니었나? 그래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값으로 채워진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umpy의 제로스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제로스니까 0이죠. 그래서 모든 요소가 0인 그러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바로 여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제로스라는 함수의 인자가 쉐입이어야 됩니다. ND 어레이의 쉐입은 튜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2,3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네, 안 되고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쉐입을 안에다가 써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numpy에 원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원스는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4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모든 요소가 뭐 5였으면 좋겠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요소에다가 똑같이 5를 곱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3 곱하기 4 행렬을 만든 거죠? 그냥 5만 쓰면은 5가 되고요. 길이가 5인 1차원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행렬이라기보다는 1차원이고요. 자, 이것의 쉐입을 보면은 5죠. 자, 이것의 쉐입은 5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3,4라고 쓰면은 쉐입이 3,4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1, 3이라고 쓰면은 1, 3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것과 제 지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쉐입이 3인 것과 그 다음에 쉐입이 1,3인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지금 안에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죠?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3,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3 쓴 거랑 똑같죠? 자, 아무튼 요 쉐입은 두 개 다르다는 거 일정한 값으로 채워진 행렬 말씀드렸고요. 제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길이가 3인 1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뭐 수치 해석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 arange랑 numpy의 arange랑 numpy의 linspa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range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numpy의 arang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aise라고 썼죠 제가 화난 것도 아닌데. 자, 10이라고 썼더니 0부터 9까지 일간격으로 늘어나네요. 제가 1부터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만들어지네요. 여기다가 2간격이라고 쓰면은 13579. 자, 뭐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냐면은 레인지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인지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0부터 1까지 0.1 간격으로 이게 됩니다. numpy a range는 이게 됩니다. 레인지에서 이게 안 됐었죠.
0부터 1까지 0.1 간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지는 인티저 간격만 되기 때문에. 간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인티저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넘파이의 A 레인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넘파이 A 레인지의 기본 문법은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스타트고, 그 다음에 스탑이고, 여기가 스텝.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대괄호가 있는 것은 옵셔널이라는 뜻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값을 하나만 쓰면 스탑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두 개를 쓰면 스타트 스탑으로 이렇게죠. 스타트 스탑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세 개를 쓰면은 스타트 스탑 스텝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수 간격 가능합니다. A 레인지에 뭐 10부터 0까지 마이너스 1 간격으로 하면은 0은 포함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합, 오픈, 인터벌입니다. 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보면은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자, 여기 A 레인지는 하프 오브 인터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스텝의 기본값은 1이었죠? 제가 그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텝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쵸? 0부터 9까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레인지랑 정말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는 정수만 가능했었고 A 레인지는 소수도 가능하고 실수도 가능하고 그 차이 말고는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0에서 10까지 1간격으로 했더니 자, 이것의 그 타입을 볼게요. D타입을 보면은 int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뜬금없이 뭐 0.2 간격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롯이 들어가죠. 그래서 형은 알아서 맞춰줍니다. int만 있으면은 알아서 int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플롯이 들어가 있으면은 알아서 플롯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면은 A 레인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냥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넘파이의 A 레인지에 뭐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10에서 지금 스텝을 지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스텝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10에서 1씩 증가해서 5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비어있는 어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레인지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1부터 100까지 가는데 10 간격으로 증가해라. 그러면 1부터 10씩 증가해서 100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91에서 끝날 겁니다. 그렇죠? 91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A 레인지는 이 정도면은 웬만큼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실 레인지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린 스페이스입니다. 아마 그 리니어 스페이싱의 약자일 겁니다.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스라고 해야겠네요. 리니어 스페이스의 약자일 겁니다. 자,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간격이 간격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값이 선형으로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린 스페이스에 0부터 1까지 11개라고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문법을 여기 쓸게요. np에 린스페이스 스타트가 들어가고요. 스탑이 들어가고 갭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갭수의 기본값은 50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11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0, 0.1, 0.2 해서 1.0까지 만들겠죠? 이렇게 0부터 0.1씩 증가해서 1까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알아서 계산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A 레인지에서는 제가 간격을 지정했었습니다. 린 스페이스에서는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간격을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그 A 레인지와 린 스페이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간격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50개니까 제가 0부터 49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49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49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린스페이스랑 A레인지의 큰 차이점, A레인지는 하프 오브 인터벌이었습니다. 린스페이스는 끝값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49까지 50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1씩 증가해서 49까지 만드는 거죠.
이게 그 A 레인지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 린스페이스는 항상 플롯으로 만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타입을 보면은 플롯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11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간격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11개를 만들려면 간격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래서 간격을 알아서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에서 1씩 감소해서 마이너스 5까지 간격을, 그 음수 간격을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린스페이스의 10부터 10까지다, 만약에. 자, 개수를 제가 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수 기본값은 50입니다. 그런데 10부터 10까지 50개? 그러면 그냥 10이 50개 들어있는 어떤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린스페이스도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필요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차이점. 넘파이의 A 레인지는 차이점 끝 스텝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넘파이의 린스페이스는 개수를 지정한다.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값이 포함되지 않는다. 린스페이스는 끝값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차이점이 여기서는 형을 알아서 추론이라고 할까요? 추론해서 지정한다. 그리고 여기 린스페이스에서는 항상 플롯이 나온다는 것. 또 뭐가 있었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쓰냐면 A 레인지는 간격을 지정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자, 린스페이스는 A 레인지는 간격을 지정하고 싶을 때, 린스페이스는 전체 개수를 지정하고 싶을 때. 그래서 간격을 지정하고 싶을 때 제가 그 종종 예로 드는 게 어떤 거냐면은 np A 레인지 자꾸 레이지라고 쓰죠. 레인지 0부터 10, 0초부터 10초 간격으로 100초까지. 그러면 100보다 커야겠죠? 대충 101이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10초 간격으로 100초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8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으로 2016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2015년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전체 개수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린스페이스 0부터 1까지 그냥 적당히 촘촘히, 이 적당히 촘촘히가 필요할 때가 꽤 많습니다. 특히 나중에 그 그래프 그릴 때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 간격은 난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충분히 촘촘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린스페이스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는 린스페이스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렬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행렬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런 그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mp array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mp array 4, 5, 6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자, 지금 요거 두 개 1차원이죠. 둘 다 1차원입니다. 자, 두 개를 합칠 수 있습니다. 합칠 수 있는데, 자,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엑시스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지금 A라는 행렬은 A의 그 쉐입을 보면은 쉐입이 그냥 3이죠. 1,3이 아닙니다. 그냥 3입니다. 그래서 A의 그 디멘전을 보면은 1차원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np에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함수 이름에서 딱 그 뭔지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합치겠습니다. 두 개를. A랑 B랑 합칠 겁니다. 자, 합칠 건데 A랑 자, 여기 일단 괄호를 열고 제가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자, array lik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튜플 안에다가 A, B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두 개를 합칠 건지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지정을 해야 되냐면 엑시스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엑시스라고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합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엑시스 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여기 1, 2, 3이라고 썼네요. 4, 5, 6을 쓰겠습니다. 그럼 1, 2, 3, 4, 5, 6 붙었죠? 자, 엑시스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자, out of bounds라는 게 뜨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랑 B는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건 방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차원이었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0번 엑시스밖에 없습니다. 0번 엑시스가 바로 이 1, 2, 3으로 가는 이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concatenate라는 함수로 합칠 수 있는데 0번 엑시스로밖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A는 이번에는 제가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그 다음에 여기 4, 5, 6을 만들고요. 그리고 B는 크기를 여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왕이면 숫자도 좀 다르게 해볼게요. 11, 4, 5, 6 그냥 헷갈리니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11, 12, 13, 14, 15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A랑 B랑 지금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일 때는 여러분 이제 이 그 엑시스의 개념이라는 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이 위에서 만들었던 이 1차원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이 엑시스 제로예요. 자, 2차원 배열이 되면 어느 방향이 엑시스 제로냐면은 이 방향. 1에서 4로 가는 이 방향. 그러니까 행렬로 따지면 행방향이죠. 행방향이 엑시스 제로입니다. 가로 방향이 엑시스 1이에요. 그래서 엑시스 제로로 합친다는 얘기는 두 개를 이 지금 보이는 이 모양 그대로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캐트네이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붙었죠? 행방향으로 붙었습니다. 엑시스 1은 못 붙이죠? 왜냐면 두 개 행개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에러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슬쩍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엑시스 1으로 합쳐지겠죠? 괄호가 빠졌죠? 그러면 엑시스 1으로 합쳐질 겁니다. 자, 엑시스의 개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3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3차원 배열의 엑시스 제로가 어느 방향일지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자, 가장 그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나 배열로 생각하면은 조금 엑시스 방향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그 0번 엑시스, 그 안쪽에 있는 것이 그 다음 엑시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한 번쯤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느낌이긴 한데, 자,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p 원스 해보겠습니다. 3차원 하나 만들어 보죠 뭐.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mp 원스,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NP 원스 지금 3차원 그 어레이입니다. 3차원 어레이인데 여기 3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개수 있죠? 이게 하나, 둘, 세 개란 뜻이고요. 여기 4는 거기서 한 겹 더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5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갔을 때 여기 원소가 5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합칠 수 있겠죠. 옵스. 제가 뭘 실수했을까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죠? 아, 제로에 대해서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이 경우에도, 어, 그러니까 이 경우, 아까 요렇게 하나 더 있었던 경우에, 여기다가 그냥 대충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엑시스 제로의 크기가 달랐는데 우리가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합쳤죠? 아, 요건 엑시스 제로가 아니라, 한번 해보면 알겠죠? 1은 안 되고, 2에 대해서 안 되네요. 제가 3차원 배열을 잘 다루질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저기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지금 해보는 건데, 제가 3차원 배열을 정말 모르긴 하네요. 3차원 배열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MP의 concatenate A랑 B를 엑시스를 몇 번으로 합칠 수 있냐면 지금 3 곱하기 4랑 3 곱하기 2니까 엑시스 0번으로 합칠 수가 있죠? 맞나요? 아, 아니죠. 엑시스 1번으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4,4다. 그러면은 3개 3 곱하기 4, 4 곱하기 4니까 이때는 엑시스 0으로 합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고,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저도 좀 궁금해져가지고, 너무 크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2, 1 해볼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프린트 B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어느 방향으로도 못 합치게 생겼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합쳐보고 싶은데, 엑시스 0으로 합치려면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0차원만 크기가 다르고 여기랑 여기가 크기가 같으면 두 개를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왠지 될 것 같은데 A랑 B를 엑시스 0에 대해서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엑시스 0 방향으로 합치려면은 0 빼고 모든 것이 다 크기가 같아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캐트네이트가 이렇게 합치는 거, 그러니까 방향을 지정해서 합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2차원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요걸 다시 가지고 올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전체를 한 번에 주석 처리하는 것은 주석 또는 주석을 해제하는 것은 컨트롤 나누기 부호, 그러니까 나누기 키가 되겠습니다. 10, 11, 12, 13, 14, 15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는 제가 C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자 A랑 B를 지금 엑시스 0번,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NP에 수직 방향으로 합친다고 해서 V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V스택에 입력을 A랑 B를 버티컬 방향으로 합쳐라. 그러니까 V니까 버티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합쳐지고요. 자, 호리전털 스택은 지금 A랑 C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랑 C를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합쳐지고요. 사실 A랑 C는 V스택도 되겠네요. 이렇게 H스택, V스택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V스택 같은 경우는 여기 뭐 A, B, C를 한꺼번에 합칠 수도 있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조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옵스, 잠시만요. 네.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H1은 1차원이죠. 그러니까 쉐입이 3입니다. H2도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1, V2는 3 곱하기 1이죠. 쉐입이 3,1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NP H 스택을 할 수 있는 것은 H1이랑 H2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이 두 개가 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입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V1이랑 V2도 V1, V2도 호리전털 스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V 스택은 또 H1, H2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좀 뻔한 그 예제라서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H 스택을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numPy에 A 레인지를 하고 1에서 4까지 라고 하면은 1, 2, 3이죠. 그 다음에 numpy A 레인지 4에서 8까지. 그러면 4, 5, 6, 7. 자, H 스택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기 V 스택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원소 개수가 다르니까 안 될 거고요. H 스택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뭐 린 스페이스도 가능하겠죠. 이번에 이런 거 해볼까요? V 스택 np의 린 스페이스 0에서 10까지 몇 개 할까요? 6개 할까요? 그러면 0, 2, 4, 6, 8, 10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np 린 스페이스 10에서 20까지 6개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np 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일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 타일 붙이는 거 보면은 똑같은 타일이 그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따다닥 붙죠? 제가 위에서 만든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A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np 타일 한 다음에 A를 제가 반복을 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반복을 할 거냐면은 2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2번이 붙었죠? 자, 여기를 3번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3번이 붙을 거고요.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도 붙이고 싶다. 그러면 2,3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이고. 2,3 이렇게 쓰면은 지금 자, 행방향으로 2번, 열방향으로 3번 이렇게 타일링이 돼서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행렬 만드는 거랑 합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넘파이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A를 이렇게 만들고 B를 타일링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A랑 B랑 그 A를 타일링한 게 B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거 궁금해집니다. A에 0번, 0,0을 제가 100으로 바꾸면 B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도 이거 모르고 해보는 겁니다. 안 바뀌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일링을 할 때는 A에 그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카피본을 만들어서 그 타일링을 해서 B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뭐 스택을 할 때 스택도 한번 해볼까요? 자, B는 np h vertical 스택 A를 그냥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를 바꾸면은 B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타일링이나 스택은 그 복사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그러니까 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어떤 게 뷰를 반환하고 어떤 거는 복사본을 만드는지 다 알지 못하는데 아까 했던 여기 에즈 어레이 같은 경우는 뷰를 반환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그 넘파이를 다루실 때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복사본을 사용하는지 뷰를 반환하는지 이거 항상 조심해서 다루셔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행렬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